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의 표지에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이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한성숙, 그리고 본점은 성남 분당구 불정로의 네이버 그린팩토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CFO 박상진 CFO의 이름으로 제출한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네이버 주식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총 121개 회사가 있고 전년 말 대비 17개 기업이 증가하고 12개 기업이 감소했다. 그래서 주 회사들을 보면은 제일 큰 게 라인이라는 메신저 다들 아시죠? 라인이 네이버의 자회사로 자산 총액이 5조 규모로 제일 큰 연결 대상 종속회사고 그 이외에는 뭐 네이버 페이인, 네이버 파이낸셜, 라인 파이낸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웹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어플 중에 유명한 스노우라는 회사도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네, 넘어가서 계속 보면 회사의 명칭은 네이버 주식회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999년 6월에 설립이 됐고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가 2008년에 주식을 이전 상장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한 게임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네이버랑 NH엔터로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아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주요 사업 내용은 주요 검색 포털 네이버와 메신저 라인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광고 서비스, 광고 사업, 그 다음에 검색 쇼핑 검색 사업, 비즈니스 플랫폼,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 쭉쭉쭉 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웹툰, 뮤직, V 라이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 신용평가는 네이버가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까에 대해서 말을 하는 지표인데요. AA로 아주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아주 믿을만한 기업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보면은 이 회사는 고성장하는 IT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당 현금 배당을 한 300원 내외로 주고 있고 1,400원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분할했기 때문이에요.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오면서 5분의 1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1,500원대 지금 옛날 기준이면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배당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배당이 늘어서 배당이 성장하고 있는 아주 성장하는 회사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배당 수익률 자체는 뭐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뭐 배당을 보고 접근한다기보다는 고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는 일단 1번 사업의 개요에서 이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주로 매출이 광고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쭉쭉쭉쭉 성장을 해서 거의 한 6년 만에 2배 정도로 성장을 한 거죠. 2013년에는 한 2조 4천억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2019년에는 4조 8천억 규모로 2배 성장을 한 거고 PC랑 모바일의 비중을 보면은 2013년만 해도 비중이 이제 8대2 정도로 PC가 훨씬 컸는데 이게 2016년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5대5로 됐다가 2019년에는 이제 PC가 3에 모바일이 7 정도로 아주 6년, 7년 만에 대역전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 간격이 더 벌어졌겠죠. PC는 더 내려가고 모바일은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곧 1대9로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회사의 개왕 주요 서비스 아까 네이버와 플러스 라인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했죠. 근데 라인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고 네이버에 대해 설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순 방문자 수가 3,8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 통합 검색 점유율은 72%로 뭐 그 외에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회사도 있겠지만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 방문자 추이는 보면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 다음 이런 회사들이 있고 보면은 네이버가 가장 높은
순 방문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00만 명 수준으로 매월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뭐 카카오, 구글, 유튜브 이런 어플들이 따라오고 있네요. 네, 넘어가서 매출, 네이버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그런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광고, 일반 광고, 쇼핑 DA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어드버타이즈먼트인가 해서 뭐 배너 광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일반 쇼핑 밴드 여러 군데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플랫폼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네이버 쇼핑 많이 쓰시나요?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검색하면은 여러 사이트에 이제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저렴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쇼핑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한 뒤에 만약에 제일 저렴한 사이트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클릭을 할 때마다 네이버가 일정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은 그 쇼핑몰 주인한테. 그래서 그 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자기의 쇼핑몰 등록을 하면은 고객들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네이버가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네이버는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쇼핑 검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페이, 클라우드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 네이버 웹툰 여러분 보시죠. 그다음 뮤직, 브이라이브 이런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라인이나 스노우에서도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비즈니스 플랫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쇼핑 검색이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반 검색도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사이트가 조회되면 그 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 사이트의 주인이 네이버에 돈을 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광고, 일반 광고 수익이 그 다음 크고 여기 라인이 더 크네요. 라인이나 스노우 부분이 37%로 크고 그 다음에 광고, IT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 이런 순서로 가고 있고 총 영업수익, 여기 영업수익이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IT 기업이고 IT 기업이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조직이 이렇게 대표이사 밑으로 쭉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각 사업부별로 각자 연구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클라우드, 뭐 동영상, 오디오, 포토, 쇼핑 여러 다양한 사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보면은 굉장합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아까 매출이 6.5조라고 했잖아요. 마크 앞에서. 근데 연구개발 비용이 1조 7천억, 1조 4천억 이 정도로 아주 높은 비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25%에 육박하는 아주 R&D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차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들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자산 총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7년에 8조 규모였는데 2018년에 10조 규모로 성장하고 다시 2019년 말에 12조 규모로 매년 2조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부채 규모도 2조에서 3조, 4조, 5조, 6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자본도 마찬가지 5조에서 6조, 6조 5천억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나 벌었나 부분을 손익계산서 부분을 보면은 이제 매출이 17년에 4조 6천억, 18년에 5조 5천억, 19년에 6조 6천억 규모로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이제 17년에 1조 1천억이던 게 18년에 9천억 규모, 그리고 19년 7천억 규모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연구 개발과 프로모션에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주요 종속회사 중에 라인이 가장 크다, 자산규모 5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은 뭐 매출이 한 1조 7천억 정도 나고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사실 80억 정도로 뭐 미미하게 거의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라인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은데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라인 파이낸셜도 마이너스 230억, 라인 플러스도 마이너스 440억, 라인 페이는 무슨 마이너스 2200억 이렇게 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라인이 주로 사업하는 일본이나 기타 동남아 지역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비용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라인페이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 비용이 반영이 돼서 단기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 부분도 역시 조금 프로모션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다음 네이버 웹툰 역시 조금 적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회사도 크게 흑자를 보고 있는 회사는 없고 대부분 적자를 보면서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 보면요, 이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기업은 아까 말했던 종속기업과는 다르게 네이버가 뭐 경영에 이제 네이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 다른 주주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요 관계기업 중에 좀 유명한 게 원스토어라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인게임즈라는 회사, 그 다음에 미래에셋 펀드에도 이렇게 3개나 4개나 투자하고 있네요. 이렇게 4개나 투자하고 있고, 요 부동산 펀드는 네이버가 새로 짓고 있는 본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판교에 알파돔 시티라고 해서 판교역 인근의 부동산을 굉장히 크게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가 본사를 좀 사용하려고 여기를 이제 미래에셋 펀드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여기 그로스 펀드인 거는 뭐 벤처에 투자하는 펀드인 것 같고요. 뭐 규모가 2천억 정도 되네요. 뭐 부동산도 한 1,800억. 그 다음에 라인게임즈 1,500억. K펀드 요것도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일종의 벤처 같은 데 투자하는 펀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관계기업 공동기업 부분이 2018년 말에는 한 1조 정도였는데 2019년 말에는 1조 5천억 규모로 1년 만에 50%나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계기업에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이사의 경영진단, 이 부분 보통 잘 안 보는 부분인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아까 재무제표에서 수익성 부분에서 영업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이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은 2019년 연간 영업비용이 5조 8천억 규모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플랫폼 개발 운영비는 인력 증가해서 비용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도 좀 있어서 비용이 21%나 증가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매출 연동 비용의 성격이 강한 대행 파트너비 역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17%나 증가를 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인프라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감가상각비가 증가해서 무려 32%나 증가했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비 역시 네이버페이 때문에 증가를 했고, 웹툰 마케팅비도 증가를 해서 약 한 22% 정도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라인 및 기타 플랫폼 역시 라인페이에서 프로모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라인페이가 공격적으로 마켓 쉐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용이 무려 32%나 증가해서 총 3조의 비용이 라인 및 기타 플랫폼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은 매출은 전년 대비 18%가 증가해서 아주 많이 증가를 한 상태인데 영업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증가한 26%나 상승을 해버려서 매출이 증가한 걸 오히려 영업 비용에서 다 까먹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2018년 대비 2019년에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도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세부적으로 여러 각종 비용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에요. 국민연금이 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오너들은 지분이 5% 이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5% 이상 주주도 보면은 국민연금, 블랙록, 해리스 어소시에이트 이렇게 이제 3개의 회사가 나와 있고 그 외 기타 주주들은 개인 대주주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액 주주들이 한 지분 53% 정도 가지고 있고 숫자 비중은 99.83%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주주들이 한 20%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소액 주주들이 53%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차이가 합치면은 한 73%, 4%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한 25%는 1%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액은 아니고 일정 부분의 대주주들이 많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네이버의 전사 직원이 한 3,500명 정도 되고 평균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이 회사가 이직이 잦은 개발자라는 특수한 직군이라서 이직이 잦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회사 자체가 젊다 보니까 이렇게 근속 연수가 길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인 평균 금액은 근속 연수 대비로는 굉장히 높은 8,400만 원 정도의 평균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개별 보수를 보면은 대표이사님이 한 30억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C레벨, 그 다음에 이혜진 의장 같은 분이 이제 연봉이 한 10억대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